그래서 제가 저기 그 자발적인 집회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선생님들이 7,000명 넘게 지금 보신각 쪽에 모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신각 쪽에 모여서 젊은 선생님들이 이제 발언하는 거를 들었는데 정말 분위기가 침울하지만 굉장히 그 으쌰으쌰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남의 일이 아니고 본인의 일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공교육이 지금 무너지는 거를 지나서 그야말로 위기에 이제 닥쳤다는 거를 젊은 교사들은 굉장히 많이 느꼈는가 봐요. 왜냐하면 23살 된 24살이죠. 우리 나이로 24살밖에 안 된 동료 교사가 그야말로 그 학부모의 그런 진상규명을 해봐야 되겠지만 1학년 강남의 1학년 교실이 그 다 창살 이런 걸 막혀 있고 가려져 있었대요. 그런 데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뭐 뻔하죠. 안 봐도 제가 교사였는데 그런 힘든 가운데서 이 교사는 이제 최선을 다했을 텐데 학부모로부터 이제 무능하다 소리도 들었을 거고 뭐 안 봐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우울증 걸린 거겠죠. 넘어서지 못하는 이제 혼자서 어쩌지 못하는 특히 그리고 강남 교사들의 분위기는 굉장히 척박한 걸 제가 잘 알죠. 제가 송파에 있을 때 동료 교사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던 이런 적도 있고 또 잘 사는 지역의 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 개인 이기주의에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재미난 일도 많고 또 취미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굳이 교내 민주화를 위해서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문제만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이런 문화가 아마 팽배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 그 누구에게도 손을 벌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결국은 24세 그 아까운 목숨을 두고 가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죠. 그래서 제가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부채의식이 있고 또 선배로서 제가 또 해직 교사이기도 하고 제가 그 당시에 겪었던 그 우울증하고 같은 거였겠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저는 다 두고 나왔는데 얼마나 선생님들이 이기적이었냐면 같은 조합원들 선생님들이 그 10,000원의 조합비를 안 내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그때 인간을 다 봤죠. 아, 굉장히 인간이 물질에 약하구나. 그걸 느꼈고 이 선생님이 느끼셨을 그 외로움, 그 고독감은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강남이기 때문에 아마 더 힘드셨을 거예요. 저는 그래도 동부 지역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한 대한민국 정말로 반성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뭐 누구의 잘잘못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잘잘못이죠.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서 내가 있는 직업 현장에서 내 인권이 유린당하지 않는가 이걸 스스로 지켰어야 되고 동료로서 또 선배로서의 역할, 후배로서의 역할 이런 역할들 그다음 관리자 같은 경우는 뻔하죠. 문제가 생긴 그 자체가 싫은 거죠. 관리자는 지금 서울초등학교가 계속 나오니까 그 교장 선생님은 그 자체만 해도 지금 막 싫을 겁니다. 그거를 문제시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관리자 같은 경우는 그런 관리 부재였다. 관리자로서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도와줄 거라는 거, 뭐 서울초등학교 갔더니 뭐 등불 하나가 안 켜져 있었대요. 그 돌아가신 그 교사를 위해서. 거기는 이제 근조 하안이라든가 이런 게 외부에서 다 들어온 거고 학교 자체 내에서는 이제 뭐 그 교사를 추모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뻔하죠. 제가 겪었듯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교사로 이제 낙인 찍고 무능한 교사는 낙인 찍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굳이 자살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뭐 보지 않아도 너무나도 읽히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생기기 전에 스스로 그 대처 능력을 길러서 정말로 내가 있는 현장을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교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연대를 해야 되는 거죠. 혼자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합쳐서 이겨나가는 이런 시간들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이 일을 계기로 한 교사의 목숨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남아있는 자로서의 역할은 뭐냐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 합창제를 통해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끼를 발산해서 입시교육의 그런 피해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왕따라든가 그 폭력적인 그런 그 예의가 벗어난 이런 행동 정말 많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려는 교사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대충대충 하는 교사들은 너무너무 쉬운 게 교단의 현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는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더 이상 교육이 어떤 그런 교사 개인의 그런 무능력으로 치부되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아이들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예의 범절도 갖추면서 정말로 그 아이가 전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민주시민 교육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참음도 있어야 되고 인내해야 되지. 그냥 그 교사를 고발해서 교사가 학생 인권을 유린했다. 지금 너무나도 학생 인권만 외치다가 이 문제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잘못했으면 꾸지람을 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어른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어른의 역할을 하는 아마 부모가 없고 교사 같은 경우 자기 몸보신을 위해서 그냥 대충대충 좋은 게 좋다 이렇게 넘어가서 아마 이런 골마 터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남아있는 자로서의 그 노력은 단 하나죠. 교육 민주화를 빨리 이루어내는 거죠. 뭐 그것이 먼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일 거라 생각하고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해피하게 우리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제가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선배로서 이제 발언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경희궁에 왔습니다. 역사 공부를 좀 해볼까 했는데 문이 닫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합니다. 해피.